안녕하세요. 맘톡의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예요.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육아는 장비빨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장비들이 물론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 독방 육아에 너무 힘든 나에게 정말 숨통이 트이게 해주는,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 때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는 그런 아주 기특하고 고마운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진아 언니가 썼던 제품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 100일 때까지 이 제품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고 또 선배맘으로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이나 사람들마다 또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진아 언니를 육아헬에서 구해준 고마운 아이템 베스트 6! 제가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지금 돌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이거 챙기지 않으면 외출하지 않는 제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이개 젖꼭지인데요. 일명 쪽쪽이라고도 하죠. 그 첫째는 그 놀이개를 거부를 해서 사용을 못했는데 주위에서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하면 아이가 거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둘째 때부터는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힘들어할 때 쪽쪽이 물려주면 자고, 또 투정 부리고 짜증낼 때 쪽쪽이 물려주면 또 조용하고, 그리고 아이도 이 쪽쪽이를 빨면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본인이 필요할 때는 이제 찾아요. 쪽쪽이 달라고. 그래서 아직은 저는 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쪽쪽이를 뗄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품으로 천연 고무 소재의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 고무의 그 특유의 냄새가 싫은지 뱉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했더니 또 입술 주위에 이렇게 자국이 남고 또 계속 빨다 보니까 여기에 땀띠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제품을 전전하다가 정착한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실리만 젖꼭지였어요. 실리만 놀이개는 그 전체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오랜 시간 빨아도 입술 주위에 자국이 남지 않고 또 습기도 덜 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이들이 쪽쪽이를 그냥 입에 물기 때문에 이게 상하가 뒤집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상하가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뒤집어도 그냥 굳이 이렇게 뒤집어 주지 않아도 되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이게 별도의 케이스가 있어서 밖에 외출을 할 때도 위생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보관할 때도 위생적이어서 지금까지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은 수유등이에요. 아기가 100일 때까지는 아마 2-3시간에 한 번씩은 깨서 아이 수유도 해야 되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간혹 이제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광등을 갑자기 켜버리면 100일 동안에 엄마도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갑자기 켜는 그 눈부심이 엄마의 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수유등은 은은한 조명에서 아이 케어를 다 할 수 있고 또 내 눈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수유등은 아기가 신생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켜고 자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요미몬 제품은요, 안에 많은 음악과 또 동화, 그리고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수면을 유도하는 음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안정감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받았고, 또 수면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 의식이잖아요. 같은 조명에 또 요미몬 안에서 흘러나오는 같은 음악, 그래서 수면의 환경을 제가 매일매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서 아이가 수면 교육을 할 때도 매우 제가 잘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큰 지금은 장난감처럼도 가지고 놀 수 있고 또 낮에라도 음악을 들어서 아이가 놀 수도 있고 장난감으로 수면 유도 등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잘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을 하는 제품은 정말 육아용품 중에 없으면 안 되는 아기띠입니다. 누가 신생아는 잠만 잔다고 했을까요? 신생아 정말 많이 자죠.
많이 자지만 깊게 자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첫째 때는 안아서 재웠고 둘째는 눕혀서 재웠어요. 근데 첫째는 깨어있을 때는 혼자 놀았어요. 그런데 둘째는 깨어있을 때 계속 안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정말 손목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 관절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이를 2kg대에 낳는데도 그 아이들을 안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깨, 목, 관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때 정말 잘 사용을 했던 것이 아기띠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클라미엘 아기띠인데요. 이 아기띠를 제가 추천하는 것은 버클이 끼우는 형식이 아니라 자석이라서 그냥 살짝 가까이 되면 착 하고 붙어요. 그래서 뭐 뒤에 이렇게 할 때도 꼭 손이 닿지 않아도 살짝 갖다 대면 착 붙고 그게 굉장히 저는 편리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쓰는 게 이 뒤에 버클을 풀지 않아도 앞에 양옆에 2개의 버클이 있어서 이거를 풀려면 아이를 뒤에 버클을 따지 않고도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띠 하다가 아기가 자면은 버클 풀르지 않고 그냥 옆에 풀러서 아기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겨울인데요. 겨울에는 아기띠 하고 외투 입고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아기 진찰을 봐야 되는데 다 외투 벗고 뒤에 버클 풀르고 아기 다시 이렇게 안고 진찰 보고 다시 또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그냥 풀기만 하면 아기 다시 선생님 앞으로 보여드리고 진료가 끝나면 다시 제가 안으면 되고 카시트에 채울 때도 그냥 흘러서 카시트에 태우고 정말 겨울에는 특히 더 손이 많이 가는 제가 너무 잘 사용했던 아기띠입니다. 진아 언니가 네 번째로 추천할 제품은 타이니러브 모빌이에요. 정말 이 타이니러브 모빌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모빌이 사용기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굳이 사야 하나 싶어서 첫째 때는 그냥 초점체가 병풍처럼 불러주었는데 둘째 때는 선물을 받아서 제가 처음 사용을 했어요. 아니 이걸 그냥 첫째 때부터 사용을 할 걸 너무너무나 후회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아이가 모빌을 보면 웃어요. 그리고 멜로디가 막 흘러나오면 잠이 들어요. 울다가도 모빌을 보여주거나 멜로디 소리를 들으면 뭘 아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 뒤통수가 되게 납작한데 저희 남편이 모빌을 너무 많이 봐서 납작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한 70일경까지 흑백 모빌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컬러 모빌을 보여줬는데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바꿔줬을 때. 그래서 다시 100일 정도까지 흑백 모빌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컬러 모빌을 보여줬더니 아이가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만 5개월까지 전체 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모빌을 보여줬어요. 사용 기간은 짧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진아 언니가 5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은 위생패드예요. 위생패드? 무슨 위생패드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파란색 네모난 위생패드 있죠? 그거예요. 그 아이들이 신생아 때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오줌도 찍 싸기도 하고 응가를 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눕혔는데 다시 응가를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불 빨래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생패드를 쓰고 나니까 그냥 계속 쓰다가 아이가 실수를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되고 이불 빨래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수유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 기저귀를 갈 때 좀 위생적인 면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위생패드를 한 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외출할 때 잘 사용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이 커다란 것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진아 언니가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액상분유입니다. 저는 파스텔 위드맘을 먹였는데요. 분유는 아이들마다 잘 맞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액상분유를 추천하는 이유는 액상분유는 당연히 이제 편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액상분유가 이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평소에 사용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활용을 했던 데에는 밤중 수유였습니다. 보통 아이가 100일 때까지는 밤중 수유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빨리 먹고 저도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분유 타서 식혀서 아이 먹이고 깨끗이 닦지는 못해도 헹궈서라도 놔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누우면
잠이 다 깨버려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액상분유는 그냥 니플만 교체를 해서 머리맡에 두었다가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면은 바로 머리맡에서 꺼내다가 아기 먹이고 다 먹으면 그냥 이거는 통째로 그냥 버리면 되니까 다시 머리맡에 두고 다시 잤어요. 그렇게 했더니 육아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밤중 수유할 때만 먹였지만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밤중 수유 후에 다시 잠드는 것이 저처럼 힘들거나 아니면 비몽사몽해서 분유 넣는 개수를 자주 까먹으시거나 나는 밤중 수유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액상분유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아 언니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100일 때까지 정말 잘 사용했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아는 정말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육아용품은 단지 아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밥 먹을 시간이나 아니면 화장실 갈 시간 이런 최소한의 자유를 허용해주기 때문에 육아를 장비빨로 버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병원비가 더 들지도 모릅니다. 육아용품을 새로 사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저도 뭐 대여나 아니면 중고마켓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은 이제 동네 플리마켓이에요. 그 육아 카페를 보면은 그 동네 플리마켓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플리마켓을 가면 내 눈으로 직접 아이 용품을 고를 수 있고 또 많이 사면 내고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수많은 육아 아이템 중에서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최고의 아이템은 바로 남편이라는 거. 남편분들 보고 계시죠?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제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육아헬에서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